사랑하는 내 아들 로자로 편지는 시작되었다. 너하고 편지로 이야기를 나눈 지도 벌써 2달이 지났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니 나도 괴로워서 어떤 날은 잠도 이루지 못했단다. 하지만 어쩔 도리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내가 비난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너는 우리 집의 외아들이고 두냐와 내게 너는 우리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며 기쁨이란다. 내가 가정교사 자리와 다른 일자리들을 마저 잃어버려서 살아갈 돈도 없이 몇 달째 대학도 다니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1년에 120루블 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넉 달 전에 보낸 15루블도 그 연금을 담보로 이곳의 상인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로 후센에게서 빌린 것이란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더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이셨단다. 그 사람에게 나 대신 연금을 받을 권리를 내준 터라 난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제야 겨우 그 빚을 다 갚느라고 그동안 내게 돈을 보내줄 수 없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게도 내게 돈을 더 송금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운이 트인 것 같아 서둘러 이 말부터 내게 전하련다. 첫째로, 너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사랑하는 로자, 내 동생 두냐는 벌써 1달 반 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고 이는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그 애의 고생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구나. 우리가 내게 숨기고 있었던 일들이 다 어떻게 된지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마. 2달 전 투냐가 스비드리가 일로푸시 댁에서 많은 고초를 겪는 것 같다는 말을 내게 누군가로부터 듣고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었겠느냐. 만일 내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렸더라면 넌 아마도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왔을 거다. 내가 내 성격과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넌 내 동생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다. 나도 굉장히 상심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또 그때는 나도 모든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런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두냐가 작년에 그 사람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매달 봉급에서 제한한 조건으로 100루블을 미리 받았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자리를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 애가 이제 내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구나. 소중한 로자. 그 애가 그 돈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작년에 내가 부탁한 60루블을 보내주기 위해서란다. 우리는 그때 그 돈이 두냐가 예전부터 저축해둔 돈이라고 내게 속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단다. 지금은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니 두냐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애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내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을 말하련다. 처음에 스비드리가 일로푸시는 그 얘에게 아주 거칠게 대했고 식사 시간에는 특히 여러 가지로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애를 조롱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 공연히 너를 흥분시킬 필요도 없는 일이니 그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지 않으련다. 간단히 말해서 마르파 페트로브나 즉 스비드리가 일로푸시의 부인과 다른 집안 식구들이
아무리 그에게 선하고 고결한 관심을 부였어도 두냐는 힘들었다고 하더구나. 특히 스비드리가일로프 씨가 옛날 군대 시절의 버릇대로 취해 있을 때는 더 심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밝혀진 줄 아니? 상상 좀 해보거라. 그 미친 사람이 오래전부터 두냐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거친 언동과 그 애에 대한 멸시로 감추고 있었던 거란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나이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그런 천박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럽고 놀란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두냐에게 화풀이를 한 것인지도 모르지. 어쩌면 거친 태도와 조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진실을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두냐에게 감히 드러내놓고 추잡한 제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다른 시골, 아니 외국으로 떠나자고까지 했단다. 그 애가 겪은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꼭 빚 때문이 아니라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니 당장 일자리를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했단다. 두냐에게는 큰 추문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니. 그렇게 되지 않기만 바랐던 거지. 이와 같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두냐는 6주일 동안 그 무서운 집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단다. 물론 너도 두냐를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강인한 아이냐. 두냐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센 아이가 아니냐. 그 애는 걱정을 끼칠까 봐 염려해서 내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단다. 우리는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일의 결말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단다.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우연히 정원에서 자기 남편이 두냐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란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거꾸로 받아들이고는 모든 것이 그 애의 잘못이라고 그 애가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집 정원에서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졌단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두냐를 때리기까지 했고 아무 말도 드리려 하지 않고 1시간 내내 혼자서 고함을 지르다가는 마침내 두냐를 농부의 짐수레에 태워 내가 있는 고장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단다. 그리고 짐을 꾸리지도 않은 그 애의 물건과 옷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모조리 수레에 던져버리게 했단다. 때마침 억수 같은 소나기까지 내렸다는구나. 치욕과 창피를 당한 두냐는 17베르스타냐 되는 거리를 농부와 함께 지붕도 없는 수레를 타고 와야 했단다. 이제 생각 좀 해보거라. 2달 전에 내가 어떤 답장을 내게 써 보낼 수 있었겠니? 어떤 답장을 말이다. 나도 깊이 상심했는데 내가 너무 괴롭고 슬프고 분한 나머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나는 사실대로 감히 내게 쓸 수가 없었단다. 자칫 잘못해서 너까지 몸을 망칠 것 같았단다. 두냐도 아무 말도 쓰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가득한데 더구나 쓸데없는 다른 말로 편지를 가득 메울 수는 없더구나. 그 후 1달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시내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이 나와 두냐를 멸시하듯이 쳐다보고 수군대는 바람에 우리는 성당에도 갈 수 없을 정도였단다. 더러는 우리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도 있더구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피하고 인사도 하지 않더라. 상점 주인들과 관정서기들이 우리 집 때문에 따르치를 해서 우리에게 비열한 모욕을 주려 했다니.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성화일 수밖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 마르파 베드로브나 때문이었단다. 그 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냐를 욕하고 두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녔단다. 그 여자는 이 고장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달에는 이곳으로 자주도 오더구나. 더군다나 그 여자는 워낙 수다스럽고 또 자기 집안일에 대해 떠벌이기를 좋아하고 특히 남편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기를 좋아했던 터라 그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전모를 시내뿐 아니라 변두리까지 다 퍼뜨리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 상황이 더 나빠진 거지. 이로 인해 나는 병이 나 들어눕기까지 했다만 두냐는 나보다 더 강인하더구나. 그 애가 이 일을 다 참아내며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던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그 애는 천사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통은 이제 끝났단다. 스비드리 가일로프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했단다. 두냐를 불쌍히 여긴 모양인지 두냐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물을 마르파 베드로브나에게 보내준 거야. 그것은 바로 마르파 베드로브나가 두 사람을 정원에서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요구하던 밀회와 밀담을 피하기 위해 두냐가 마지못해 썼던 편지인데 두냐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의 수중에 남아 있었던 거란다. 이 편지에서 두냐는 분노에 가득 찬 격렬한 말투로 마르파 베드로브나에 대한 그의 행동이 고결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한 집안의 아버지이며 가장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불행하고 힘이 없는 처녀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단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러운 로자, 이 편지가 얼마나 고결한 감정으로 감동적으로 쓰였던지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흐느껴 울지 않을 수 없더구나. 그리고 지금도 눈물 없이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없단다. 그 밖에도 또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 댁의 하인들이 두냐를 변호하는 증언을 해주었단다. 하인들이란 항상 그렇듯이 주인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마르파 베드로브라는 깜짝 놀랐고 그 여자의 말대로 다시 한번 얻어맞은 꼴이 된 거지. 그러나 우리 두냐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자 그 여자는 그 다음 날인 주일에 곧장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새로운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들르지 않고 성당에서 곧장 우리 집으로 와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슬피 울면서 깨끗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두냐를 껴안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우리 집에서 나가서는 시내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눈물로 그 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그 애가 보인 고결한 마음과 행동을 높이 칭찬했단다. 그뿐 아니라 두냐가 스비리드리가일로프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낭송까지 했다는구나. 내 생각에는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았다. 이렇게 그 여자는 며칠 동안을 계속 시내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야 했단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먼저 읽어준 것에 대해 섭섭해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고 집집마다 어떤 날에 마르파 베드로브나가 그 편지를 읽어주게 될지를 미리부터 알고 기다리기까지 했단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순서에 따라 이미 자기 집이나 아는 이의 집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몰려드는 소동이 벌어졌단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읽어대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더구나. 하지만
마르파 베드로브라는 그런 성격의 여자란다. 최소한 그 여자는 두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고 이 추잡한 사건의 장본인인 그 여자의 남편에게만 지울 수 없는 치욕을 남기게 된 거란다. 그런 지경이니 난 그 사람이 불쌍하게까지 하더구나.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을 지나치게 냉정하게 대했던 거야. 그러자 곧 몇 집에서 두냐에게 수업을 해달라고 청해왔지만 두냐는 거절했단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갑자기 특별한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사건의 전모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로자, 어떤 사람이 두냐에게 청혼을 했고 그에도 그 청혼에 벌써 동의했다는 사실을 되도록 빨리 내게 알려주련다. 비록 이 일이 내 충고 없이 이루어졌다만 너 역시 나나 내 누이 동생에게 딴 생각은 없으리라 여긴다. 너의 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미룰 수 없었다는 점을 너도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좀 작은 사건이 일어났네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너도 이곳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일일 테니 말이다. 일은 이렇게 되었단다. 신랑감은 7등 문관인 표도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사람인데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먼 친척이어서 그 여자가 이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단다. 그 사람이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통해서 우리와 알고 지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커피를 대접했단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이 격식을 가져 청혼하는 편지를 보내와서는 빠르고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더라. 실무적이고 아주 바쁜 사람으로 지금 페테르부르크로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그날 종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도 했단다. 그는 장래가 보장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직장을 2군데나 가지고 있고 벌써 재산도 조금 모았단다. 사실 그는 45살이지만 외모도 그만하면 괜찮고 여자들 마음에도 들만하단다. 아주 든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다만 좀 우물하고 또 오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첫인상으로만 그래 보이는 것일 게다. 그러니 사랑하는 로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해둔다만 내가 그를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게 되든지 곧 그럴 일이 생길 것 같구나. 첫눈에 그가 탐탁지 않아 보이더라도 내 방식대로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다오. 그가 내게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확신한다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말이란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실수와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선입견은 나중에 좀처럼 지우기도 힘들거니와 고치기도 어려운 법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뾰토르 페트로비치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다. 그가 처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기가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고 그 사람 표현대로 말하자면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대들이 지닌 신념에 공감하고 있으며 모든 편견의 적이라고 하더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엄마가 로자, 라스콜니코프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은 잘 아시지만 두냐 동생이죠. 그동안 편지 못 보내고 돈도 못 보냈던 것, 그 두냐에게 일어났던 여러 오해와 사건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불을 뒷박으로 덮어둘 수 없지 않겠느냐, 침상에 넣을 수 없지 않겠느냐. 진리는 드러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도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 여인, 두냐의 그 가정교사였던 그 남편의 부인 여기 나온 그분이 이제 회개를 얘기하고 그분의 성격, 심리 묘사를 아주 대단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냐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에 대한 경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성경 바탕으로 한 그 부분에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천재적인 인물 묘사, 심리적 묘사, 꿰뚫어 보는 인간에 대한 통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거 읽는데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한 땀 한 땀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이 심리 묘사와 디테일한 인간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내 안에 한번 그 비춰보시면서 요 글이 우리를 이해하는 그런 글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는 중에 또 이게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있던 건 죄송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하나의 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교로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